반갑습니다. 저는 공군사관학교에서 현재 한 25년간 영어 교수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올해는 제가 그 평가관리실이라고 하는 곳에 선발 과장으로 지금 현재 제가 겸직을 나와 있어서 올해 1년 제가 이 업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도들하고 사실 그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제가 지금 같이 보고 있고, 또 생활을 하고 실제 수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진행 순서는 학교 소개, 그 다음에 모집 요강, 설명, 그 다음에 FAQ. 자, 학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학위 교육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 생활교육과 그 다음에 군사훈련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비중을 보시면은 학위 교육은 한 65%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군사훈련하고 생활교육이 35%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교육은 한 27%고 군사훈련 8%, 이게 지금 현재 평가를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평가의 반영 비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학위 교육에서도 특이점은 군사학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군사 전문 지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게 또 다르다. 일반 학위 교육과는. 그 다음에 생활교육에서는 인성교육과 리더십 펠로우십과 정신전력 교육들이 있는데, 사실 키워드는 인성이고요. 인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올해 공군사관학교 입시에 상당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그 우리 리더십이라고 할 때 그 리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고 다 리더가 되는데, 참고로 우리가 이제 대학생을 우리가 지칭하는 말로 사관학교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학생이라고 하지 않죠? 생도라고 합니다. 근데 생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동양적인 개념으로는 뭐 날생, 무리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업답게 서양에서는 커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DT라는 커댓이라는 발음을,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little leader, little chief, little head. 그 앞에 LITTL이라는 little이 붙어 있습니다. 작은 리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조론빛 인간과 동시에 그 작은이라는 단어가 이제 떨어져 나가고 진정한 리더로 이제 생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커댓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개념적으로 생도라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되게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군사훈련은 당연히 저희가 군사훈련 해야 되죠. 그다음에 특성화 교육이라고 해서 이 공군사관학교만에 이제 특성화 교육이 별도로 있고, 그 중에 한국우주 특성화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생도들이 직접 비행체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실습하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인공위성 실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가로 저희 양성하려는 취지로 저희가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특성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 역량 강화도 우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 역량 개발. 자기주도적 역량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 문해, 뭐 영어 이런 것들 포함해서 사실은 문화체육 활동들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은 이러한 그런 교육과정, 세 개의 축이라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건가? 이게 중요하죠. 이 공사의 학칙에 보면 공사의 임무라고 하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임무가 뭐냐면 이 사관생도의 교육, 훈련, 인성 함양을 통해서 군인의 의무, 명예, 충성의 가치를 신념화한 정예 공군을 양성하며, 그 다음에 군과 국가와 사회의 책임 있는 위치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격과 전문성 역량을 갖춘 탁월한 리더를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군사관학교의 임무입니다. 미션입니다. 참고로 미 공군사관학교의 임무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는 민간인을 교육, 훈련, 그다음에 영감을 불어넣어서 인성을 갖춘 장교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공군을 이끌어가게 하며 나아가 국가에 입하자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키워드는 사실 인성을 갖춘 장교, 인성이 정말 되게 중요한 요소로 현재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입시도 인적성 우수 인재로 저희가 현재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학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더 5가지 이게 학위 교육의 교육 중점인데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잠깐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러한 5가지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육 중점을 통해서 저희가 미래에 대한 통찰력, 인사이트와 대응 능력을 갖춘 탁월한 리더를 육성하겠다는 거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공통으로 군사학 전공을 통한 군사학사를 저희가 수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별로 문학사, 그다음에 이학사, 공학사 이런 학위를 저희가 이제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공군사관학교가 이 군사학사는 공통으로 수여하고 나머지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에서 2개의 학위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학사라고 그래서 양학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학 전공을 보시면은 인문사회계열은 이렇게 전공이 있고요. 이공계열은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대7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입시에서 그 인문과 자연, 남자 인문과 자연의 그 비율이 이와 비슷하게 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 생활교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해외 항법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해외 항법 훈련은 4학년 때, 저희 전력 자산인 KC-330을 탑승해서, 미공군 태평양 사령부하고,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저희가 방문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미 이제 연합작전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4학년 때 주로 4학년 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칵핏에 들어가서 그 항법장치, 자동 항법장치도 살펴보고 같이 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얻으려면 선결 조건이 있죠. 일단 합격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KC-330이라는 게 사실 공중급유기라고 알고 계시죠? 참고로 C라고 하는 것은 카고라고 해서 수송기를 의미합니다. C가 붙으면. K라고 하는 건 코리아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K는 탱커여서 급유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KC-330은 공중급유기라는 게 그 케이스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식을 넓히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입학이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합격을 하게 되면 입학이 되는 게 아니고 군사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4주간. 그래서 그 군사훈련이라는 게 물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그런 과정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성무기초훈련이라고 하지 않고 기초군사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군사훈련은 민간인을 군인화하는 과정이었다면 성무기초훈련은 민간인을 생도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현재 저희가 개념을 정립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건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군사훈련 집중기간이라고 해서 지금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1학기가 끝나면 하계군사훈련을 저희가 별도로 실시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학기 중에 그러니까 3, 4월 수업하고 5월 달에 한 달 동안 군사훈련을 하고 6, 7월에 다시 또 수업을 하면서 학기를 마무리하는 그렇게 저희가 올해부터는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5월이고 생도들 군사훈련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5월엔 수업은 없고 군사훈련을 열심히 지금 현재 받고 있고 거의 이제 마무리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임관을 하면 이제 소위가 되는데 보시면은 조정 특기가 있고 일반 특기가 있죠.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군 장교로서 의무 복무 기간은 조정은 15년, 일반은 10년입니다. 물론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지만 신청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뭐 심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고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병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영어로 브랜치라고 하는데 이 병과는 크게 기본 병과와
네, 특수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평가에 이 전투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전문평가가 있습니다. 이 전투평가에 소위 말하는 이제 스페셜티에 해당되는 그 특기가 있죠. 특기가 뭐냐면 이제 조종 특기가 있는 겁니다. 운항 관제 특기가 있고 항공 통제, 방공 포병 특기가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사 교육이니 재정, 공병, 공보 정운 여러 가지 특기들은 기술 전문 평가인 겁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평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의무, 법무, 군종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실 만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특기를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교육비 전액 본인 부담인 거 아시죠? 아닙니다. 전액 무료고요. 네. 사실 품위유지비라고 해서 사실 교육수당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정도 현재 지급받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괜찮나요? 품위유지 될 것 같습니까? 네. 생도들은 사실 다 효녀잖아요. 합격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 비용을 모아서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부모님께 약간 도움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도들은 거의 다 해외여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만큼 받아서 모아서 가겠죠. 그 다음에 저희 위탁교육을 저희가 이제 시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공사에 4년 동안 저희가 위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위로 인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방위대학교 2년 보내고 있고 졸업 후에 독일 장교학교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튀르키예 공군상학교를 저희가 4년 보내고 있고요. 그런 위탁교육 기회가 있다. 물론 자격 조건이 있고 그 자격을 통과해야만 그런 기회를 또 얻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합격을 하셔야 이 모든 기회를 다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조차 가질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실은 저희까지 학교 소개는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원래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시간이 이제 사실 크게 많지 않은 관계로 자, 이 부분을 좀 역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형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고 수없이 이제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전형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참고로 우리가 뭐뭐의 전형이다 그러면은 본복이다, 모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뜻은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람 가린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질한다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자는 저울질한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사람을 가려서 저울질한다는 뜻이 바로 전형의 원래 의미고 영어로 말하면 필터 아웃인 겁니다. 여과한다는 뜻입니다. 걸러낸다는 뜻이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문자적인 의미이고 사실 대학에서 사실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선발 여부, 선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시 과정 전체를 의미하는 게 전형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전형의 하위 수준에는 전형 요소라고 있어서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1차 시험, 2차 시험의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그다음에 학생부, 그다음에 한능검 이런 것들이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에서 어떻게 올해 공군사관학교의 입시 제도가 변경됐는지 바뀌었는지를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걸 알고 우리가 한번 보시죠. 사관학교의 입시 제도는 지금까지 다 여러분이 보셔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가 직관적으로는 처음에는. 근데 원서 접수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원래 작년까지는 2개 전형인데 올해 4개의 전형으로 2개가 신설돼서 진행할 예정이고 4개의 전형 중에 본인에 해당되는 전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원 동기서량을 작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디서 시험 볼 것인지 고사장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동기서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내가 왜 이곳에 지원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쓰게 돼 있고 그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시할 텐데 그 6월 초에 저희가 별도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기, 지원 동기
영어로는 motivation이잖아요. motivation이라는 건 motivate는 move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어원 자체가. move라고 하는 건 무엇이 나를 움직여서 여기를 내가 가게 하는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우리 한자도 이제 움직일 동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왜냐하면 이게 면접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면접에서 이 지원 동기서를 면밀히 분석할 겁니다. 면접관들이 사전에.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할 거고 계속해서 이제 심층으로 파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건 반드시 두 개의 관문이 있죠. 이걸 허들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반드시 뛰어넘어야 됩니다. 1차 시험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2차 시험에 이제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1차 시험을 보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게 아니죠. 뭔가를 해야 되죠. 조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하나 7가지 필수 소지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정말로 지원을 내가 확정지었다 이런 표현 개념적으로. 만약에 서류 제출하지 않고 그러면은 포기한 걸로 간주됩니다. 불합격됩니다. 이해되시죠? 그거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우리가 1박 2일에 거쳐서 우리가 사관학교에서 이제 치러야 되는데 혹시 공군사관학교의 소재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청주입니다. 예.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예. 면접 때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그러면 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청주에 있습니다. 거기서 1박 2일로 진행이 될 거고, 사실, 첫날 하는 게 신체 검사잖아요. 신체 검사에서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귀가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런 그런 일도 벌어지긴 하는데, 어찌됐든,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됩니다. 신체 검사, 체력 검정, 면접 이거 다 해야 되고, 그 점수가 다 나올 거고, 그래야만 비로소 이제 선발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선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까지 2차 시험을 다 통과했잖아요. 그럼 전원 다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를 저희가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선발을 되지 못하면 수능을 치러서 이제 종합 선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과 4번이 올해 이제 신설된 전형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1, 2, 3번하고 4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1, 2, 3번은) 조종 분야죠. 여기는 비조종 분야. 이렇게 이제 그게 큰 차이입니다. 고교학교장 추천 전형은 사실 저희가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이미 타사관학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그런 전형인데 저희가 이제 인적성 우수 인재를 사전에 우리가 검증하고자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교 생활 충실히 하고 성적 관리 잘한 그런 이제 학생 우리가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도입한 거고요. 그런데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것에 어때요? 그 안에서 경쟁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정원에 들지 못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일반 전형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형에서도 또 경쟁을 하다가 안 되면 종합선발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없었을 때는 일반 전형만 있었을 때는 2번의 기회가 있었죠. 근데 3번의 기회가 이제 또 하나 추가되는 거고, 특별전형 1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사회통합전형이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라든지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고른기회, 재외국민 자녀 전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자격 조건이 되면 거기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그들만의 리그에서 경쟁을 하고 비선 선발되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일반 전형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종합선발로 가는 거죠.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건. 근데 이제 이 비조형 분야의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조종사는 내가 이제 되지 못해도 공군 장교가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지원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이제 열어서 저희가 선발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 자격이 좀 까다롭습니다. 성적 상위 10% 이내에 들어야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주신기술 전문 인력 전형이라서 우주신기술과 관련된기 때문에 일단 이공계 계열로 저희가 남자 8, 여자 2 이렇게 뽑겠습니다.
사실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왜 좁냐면 여기서 선발되지 않으면 자동 전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불합격돼서 전형이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회를 열어서 그렇게 간절한데 이런 기회라도 들어올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설은 아니고 예전에 했던 그 제도를 다시 부활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선발자의 이 정의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비선발자와 불합격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우선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아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입시호강 보시면 합격 불합격으로 되잖아요. 1차 시험이. 그렇잖아요. 만약 거기서 1차 시험이 불합격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전형으로 자동 전환되는 걸까요? 자,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안 됩니다. 왜냐고요? 1차 시험, 2차 시험 다 통과해야만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끝까지 와야만 종합성적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적 가지고 이 전형 내에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그 점수가 반영이 안 된다 뿐이지, 그거 안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격만 되면 나머지 보겠다는 겁니다.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불합격이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1차 시험 만약에 불합격되면 그 자체로 전형 종료돼서 끝나는 겁니다.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에도 오해가 있어서 FAQ에도 이게 사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하셔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 선발 배수에서 자 우리가 1차 시험에서 이렇게 우리 모집 정원이 235명에서 이렇게 현재 제시가 되어 있는데 1차 시험에서 이만큼만 뽑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선발 배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4, 6, 80배로 저희가 이만큼 합격권을 이제 냅니다. 다만 이렇게 최초 합격자를 낼 때 예비본을 부여받은 예비 합격자도 같이 냅니다. 저희가. 그래서 2차 시험에 아까 말씀드린 지원 확정을 하려면은 조선택도 해야 되고 서류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제 지원자도 있잖아요. 그만큼 교론이 발생하는데 그 교론이 발생한 만큼 아까 예비번호 부여자 내에서 충원을 합니다. 2차례에 걸쳐서. 그게 1차, 2차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나중에 전형 일정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특별전형 1이라고 하는 게 아까 살통합전형은 그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게 기준을 좀 완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1.5배수를 곱해서 나오는 이 6배수, 9배수, 12배수, 15배수인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4배수 곱하기 1.5가 6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좀 더 완화된 거죠. 그래서 240등이 아니라 360등 안에 들면은 특별전형 1은 저희가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전형 2인 우주신기술 전문 인력 전형은 당연히 남자 자연, 여자 자연만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되고 자격 조건이 이 선발 배수의 상위 성적 상위 10% 이내자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입니다. 여기 834명의 10%, 200명의 10% 이내에 들어야 되는 거고 그 이내에 든 내에서 8명 2명을 뽑겠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기는? 네. 만약에 이해가 안 되셨다면 나중에 Q&A 때 또 한 번 더 저한테 질문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사실은 공군사관학교 올해 입시 제도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전형의 정의를 말씀드릴 때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공군사관학교 요구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어떤 인재를 선발하냐면 인적성 우수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의 역량 중에서도 인적성 역량을 저희가 평가하는데 올해는 강화해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배점들이 다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전형 수준에서는 고교학교장 추천 전형, 소위 학추라고 하는 걸 도입했습니다. 지원 자격도 있고요. 저기 보시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학추라고 하는 게 수시 전형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농설 위주 전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내신 가지고 뽑는데 사실 내신만 가지고 뽑지 않잖아요. 면접도 보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까지 같이 보잖아요. 그런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 그 하위 수준 전형 요소 수준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이제 그 배점 조정을 했는데 1차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학력 기준은 우리가 400점이 좀 높다라고 판단해서 100점 하향 조정한 300점을 저희가 이번에 제시했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된다. 학력은. 그러니까 인지적인 영역, 카그니티브 도메인이라고 인지적인 영역이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제 이 어펙티브 도메인, 소위 말하는 정서적인, 정의적인 영역이라든지 소셜 컬처럴 도메인이라는 사회 문화적인 도메인 영역,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면접을 강화했습니다. 330점에서 120점 상인데 450점을 저희가 이번에 제시를 했고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부분은. 그 다음에 마지막이 학생부 이제 반영을 내신을 반영하는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 등급 간의 3점 차이 그건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자, 윗부분을 보시면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도 그 하위에는 전형 요소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에서 당연히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이니까 내신 부분은 학생부 내신은 좀 더 높게 반영을 하겠다는 거고 2배 반영했고 간격도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면접도 봐야 되잖아요. 그 면접이 되게 중요한데 면접 점수는 200점 사망에 한 650점. 매우 높죠? 포션이. 그 다음에 수능 최저에 해당되는 게 기초학력 수준만 가지면 된다. 국영수. 그래서 합격만 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능 최저의 개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최저 기준을 제시한 거죠. 그렇게 합격권에 들어오면 된다. 근데 이 합격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남자 인문 자연, 여자 인문 자연에서 4배수, 6배수, 8배수, 10배수 그 배수 안에 드는 게 합격됐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만 들면은 이건 그다음부터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전형에서는. 면접, 학생부, 체력 검정 가지고 보겠다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우, 감사합니다. 네. 열기가. 자, 보시는 것 같고요. 여기서 참고할 점은 한등검이라는 게 배점으로 이제 저희가, 20점, 8점 반영했는데 가산점으로 돌리면서 상한학교가 표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빠진 대신에 수능에서는 이 한국사 과목을 10점 반영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한등검이 지금 현재 배점 방식에서 가산점 방식이었는데 기존에는 20점이 반영됐는데 내가 점수를 0점 받았어요. 0점 받아서 제출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10점은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산점으로 바꾸면서 이제는 우리가 심화만 이제 인정이 되는데 1등급, 1급, 2급, 3급 이 급수에 해당되는 그 성적만큼 저희가 반영했다는 겁니다. 근데 3급을 우리가 받으려면 60점에서 69점을 획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2급은 70에서 79점. 1급을 받으려면 80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80 이상을 받으면 1급을 받고 1급을 제출해야만 우리가 확인하면 이건 5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60 미만이 되면 사실은 점수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로 바뀐 거죠.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2개의 전형이 신설됐다라는 거고 이건 공통적인 부분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 주신 거고, 고등학교별로 최대 5명입니다. 그 재학생과 졸업생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학교별로 독립적인 겁니다. 공군사관학교 5명, 육군사관학교 5명, 5명 별도입니다, 이거는. 사관학교 다 모아서 5명이 아니라 독립적인 겁니다. 공군사관학교만 5명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자 추천 기준은 저희가 이렇게, 이런 좀 이제 지원자를 추천해달라고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낼 텐데, 중요한 건 입학 의지죠, 그죠? 되게 중요한 게 그런 입학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저희 추천해달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없습니다. 잠재성이 높은 그런 지원자를 저에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러한 우수인재로 인적성 우수인재로 저희가 양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공통 부분이라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국영수 이 세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문항이나 문항 배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수능과 이제 맞춰놨습니다. 맞췄고 난이도는 수능보다는 살짝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수자원들이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수자원이잖아요, 그죠? 네, 거기 맞춰서 살짝 높게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신체검사에서 실력이잖아요. 실력은 나한 실력 0.5 이상, 교정실 1.0 이상 충족자가 지원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합격 조건이 되려면 나한 실력 0.5 이상이면서 동시에 교정실력 1.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나한 실력이 0.4 이하가 되잖아요. 0.4 이하이면 사실은 불합격이잖아요. 하지만 굴절률, 여러분 그 입시호강에 제시된 굴절률을 일단 통과하고 굴절 교정술의 대상자가 되면 조건부 합격을 시킵니다. 조정 분야로.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하는 도중에 본인 비용으로 이제 수술을 하면 됩니다. PRK라든지 여러분 알고 있는 라섹, 스마 이런 것들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불합격 조건이라는 것은 이 나한 실력 0.4 이하 또는 교정 실력 1.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어찌 하든 간에 교정 실력은 1.0 이상이 돼야 됩니다. 보시려면. 자, 저희가 면접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까지도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사실은. 면접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실은 어떤 학교인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 이건 뭐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고. 제가 아까 생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학생이 아니라 생도라고 하는 용어도 사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 생활이 어떤지, 생활교육이 어떤지, 군사 훈련이 어떤 건지는 다 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 다 제공해주고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정보 수집을 일단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공공 관련 이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 수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확보해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 동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고, 그거는 사실 지원 동기서는 우리가 옷이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되게 티가 나잖아요. 사실 불편하고, 누군가가 써준 걸 대독하고 있다, 뭔가를 이 사람 연기하고 있다, 티가 납니다. 물론 엄청난 연습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심층으로 파고 들어가면 사실 진실성 여부는 금방 판단이 됩니다.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원 동기서 작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여기에 지원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그걸 좀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가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서 그걸 이제 연습을 해서 발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학생부가 우리가 중요한 또 요소가 되는데, 그 중에, 교과 영역은 내신으로 이미 반영이 되잖아요. 성적으로. 나머지 비교과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 소위 말하는 세특도 있고, 뭐 창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물론 이제 학생부에 미기재 반영과 또 미반영 부분이 올해부터 바뀌어서 이제 나오는데, 저희는 제공받은 그 내용의 범위 내에서 전부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면접을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들에게 제공되는 게 지원 동기서하고 학생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서류 검증을 할 겁니다. 질문도 거기에 맞춰서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정보는 저희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서류에서는. 물론 일분야에서는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정보 없이 사실은 보면서 사실 파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품성과 가치관이죠. 그런 것들. 여기 가치관에는 애국심, 만보시는 다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 지원 동기, 외적 자세. 외적 자세도 사실 발음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신감도? 제가 하는 발음들 뒤에 잘 딕션 괜찮나요? 발음도 괜찮고 자신감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고, 최대한 이걸 너무 이렇게 뭔가 인위적으로 하려면은 다 티가 나게 돼 있으니까, 좀 매의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보면 압니다. 그래서 좀 당당하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면접이라는 게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준비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 뭐 아주 거창한 걸 준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 면접관들이 다 알고 있고 어렵지 않게 대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중요한 건 내 언어로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언어로 적어요. 내 언어로.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뭐 AI 면접 결과라든지 무슨 그런 이제 인성검사 이런 것들은 사실 참고 자료만 될 뿐이지, 그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뿐입니다. 물론 학생부나 지원 동기서도 참고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면접도 사실은 60% 미만은 불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270점,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고교학교장 추천 전형 390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사실은 불합격 처리됩니다. 전형이 종료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입시 용항에 소개가 돼 있죠. 나머지는 사실 다른 사관학교하고 대동소이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고, 이 FAQ는 제가 상당 부분은 제가 설명 가운데 다 드러났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오셔서 살펴보시고, 동영상을 제가 상영하지 않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 준비할 때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도 하지만 시각적으로 동영상을 보면 더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학하는 홈페이지에 동영상 탑재해 놨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입시에 관련된 문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질문도 받고 있긴 한데 유선으로 일단 저희가 이제 상담도 받는데 그 전화번호가 여기 앞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역번호? 절대 잊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5504입니다. 5504. 이제 기억하셨죠? 잊으려고 해도 안 잊어지겠죠? 5504. 자, 5504로 전화를 하시면은 입시 상담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저 뒤에 계신 분 보이시나요? 저 여성분? 저분이 입시 상담 담당인데 저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신체 검사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답변해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에게 무선 전화하든지 아니면 신체 검사 Q&A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뭐 질문 혹시 있으시면 네. 이거를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이거 일반학 전공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과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생도가 되면 이 과에 대한 내용을 전부 생도생이 공부를 하는 건지. 네,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일반학 전공에서는 이제 그 인문사회 계열이 있고 이공학 계열이 있잖아요. 3개, 7개인데 1학년 때 이제 2학년 때 전공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본인 희망하는 전공을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배정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인문 계열인데 나는 국제관계학 전공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커리큘럼을 이제 이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접 볼 때는 특별히 여기 전공 적합성은 전혀 하지 관계가 않아도 없습니다. 그건 들어오셔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또 뒷부분, 네. 네,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그 면접 볼 때 그 고등학교 생기부를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그 전공 적합성 이런 것 때문에 그 고등학교 1, 2학년 때 준비했던 것들이 그 군사학이나 이쪽이 아니어도 질문하고 뭐 면접 보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진로 희망 분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에 본인이 진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네. 공개가 돼 있는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거는 세특이나 창체 네. 쪽의 활동도 그쪽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나요? 좀 참고점일 뿐입니다. 그래서 네. 대신 면접 때 이제 본인이 좀 더 소신 있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한국사 능력 시험을 아직 안 봐가지고 네. 혹시 65회가 6월에 보더라고요. 그것까지도 인정이 되는지. 42회부터 60, 우리가 지금 현재 입시 요강에 나가는 게 그 심화 그 횟수가 있잖아요. 그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 안에 시험 본 기록만. 네. 또 있으십니까? 네, 저 뒷부. 네. 저기 죄송합니다. 밖에 나가서 좀 상담을 좀 그런가 해주시면 지금 좋을 이 것 다음은 계속 같습니다. 이어져 있어서 우리 네네. 육군생활학교 좀 이제 입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일단 제 설명은 이 정도로 좀 마치고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분은 요 바깥에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공군생활학교 입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